왜 저 아이만 웃지 않는 거지? 대성그룹 이동훈 회장이 보육원 아이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을 때 7살 하늘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떠들지도 웃지도 않고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이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닮은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우연히 아이가 몰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발견했고 공책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 장에 걸쳐 반복해서 그려진 남자 얼굴은 8년 전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자신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분이 누구니?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사진 자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엄마 하늘 날아가고 사진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매일 그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회장의 아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대성그룹 본사 60층 회장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너머로 밤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동훈 회장은 오늘도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64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동훈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 향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 속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준서야. 동훈은 낮게 중얼거리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죠.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살 청년이었던 준서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눈매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동훈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벌써 8년이나 지났구나. 동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아버지의 방식이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준서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음성과 돌아서는 뒷모습 그리고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까지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그 이후로 아들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알 수 없었죠.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좋아.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훈은 사람을 풀어 아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준서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독했나 보구나. 동훈은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어요. 그는 평생 사업만 보며 살았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성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직원들은 동훈을 두려워했고 경쟁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철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회사를 키워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아내는 준서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동훈은 장례식장과 회사를 오가며 일을 멈추지 않았죠. 슬퍼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는 제대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잖아요. 준서가 떠나던 날 남긴 또 다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동훈은 그제야 알았죠. 자신이 회사를 키우느라 정작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는 사실을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리며 강태민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55살의 태민은 동훈 곁을 오래도록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훈이 아직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함께했죠. 태민은 책상의 술병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혼자 드시고 계셨군요. 자네도 한잔 할래? 됐습니다. 내일 일정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태민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동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뭔가 회장님께서 후원하시는 사랑보육원에서 온 감사 편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이들이 회장님 댁으로 견학을 온다고 하네요. 작년에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아, 그랬지. 동훈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사실 보육원 후원은 아내가 살아계실 때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내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걸 좋아했죠. 동훈은 아내가 떠난 뒤에도 그 뜻을 이어받아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적어도 돈만큼은 충분히 보냈어요. 그래, 그 아이들만이라도 따뜻하게 맞아주자고. 동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주제에 남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속죄였습니다. 돈으로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준비하도록 하지요. 태민이 물러나려는데 동훈이 불쑥 물었습니다. 태민, 네, 회장님, 자네는 후회되는 게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민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지쳐 보이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면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말이야. 동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도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도 벌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도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 그런 거야. 동훈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환한 웃음이 가슴을 찔렀어요. 난 그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어.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런데 준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던 거야. 자기만의 길을 걷고 싶었던 거지. 태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준서를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에 그 아이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을 설쳤지만 오늘은 보육원 아이들이 오는 날이었죠. 동훈은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내려갔어요. 넓은 저택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하실 겁니다. 태민이 다가와 말했어요. 동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준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준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게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앞에는 정미숙 원장이 서 있었죠. 50살의 원장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천만에요. 원장님, 어서 들어오게. 동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며 넓은 저택을 구경했어요. 어떤 아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보고 입을 떡 벌렸고 어떤 아이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크다. 저기 피아노도 있어. 아이들의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득 준서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준서도 저렇게 맑게 웃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때였습니다. 동훈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멈췄어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거실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고 마른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들뜬 모습이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깊고 맑은 눈동자가 마치 누군가를 닮아 있었죠. 동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저 아이가 눈에 들어올까? 하늘아, 왜 혼자 있어? 어서 와. 미숙 원장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천천히 다른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걸이마저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습니다. 자, 인사드려라. 이동훈 회장님이시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동우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다시 하늘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 아이만 유독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희들 배고프겠구나. 식당으로 가자. 동훈이 앞장서서 걸었고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과일까지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먹어라. 동훈이 말하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마다 신이 나서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웃음소리와 수다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동우는 상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만은 달랐습니다. 하늘이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꾸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정확히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훈도 그걸 눈치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 사진을 계속 보는 거지?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아이들은 다시 거실로 나가 저택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동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여전히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동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니? 하늘이는 고개를 들어 동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저는 조용한 게 좋아요. 동훈은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해진 가방이었지만 아이는 그걸 소중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들었니?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크레파스와 작은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 네, 좋아해요. 동우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림 그려도 돼. 할아버지가 종이도 더 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하늘이는 가방을 다시 꼭 안았습니다. 동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섰어요. 다른 아이들을 돌보러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하늘이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 눈빛이, 그 조용한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오후가 되자 아이들은 정원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미숙 원장이 동훈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회장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오늘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하늘이만 하루 더 여기 머물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일 제가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동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죠. 손님방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보육원 아이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하늘이만 저택에 남았어요. 동우는 하늘이를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쉬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감사합니다. 하늘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우는 방을 나서며 한 번 더 아이를 돌아봤어요. 하늘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죠. 동우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왜 저렇게 쓸쓸해 보일까? 동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동우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어요. 어느덧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동우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어요.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온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동우는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문득 손님방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아직 안 잤나? 동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혹시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동우는 조용히 손님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하늘이가 침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하늘아, 들어가도 될까? 안에서 잠시 당황하는 기척이 들리더니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동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늘이는 급히 뭔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훈은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보았습니다. 아직 안 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동훈은 부드럽게 말하며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잠이 안 와서요.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늘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스케치북을 동훈 쪽으로 밀었습니다. 동훈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동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 위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7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 서툴렀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동훈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똑같은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역시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동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케치북을 계속 넘기자 페이지마다 같은 남자의 얼굴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은 웃는 얼굴이었고 어떤 그림은 정면을 바라보는 얼굴이었어요. 크레파스로 정성껏 색칠한 그림도 있었고 연필로만 그린 스케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동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은 준서였습니다. 8년 전 집을 나간 자신의 아들 이준서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동훈을 올려다봤어요. 동훈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누구니?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빠예요. 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네. 엄마가 사진 자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엄마 하늘나라 가고 사진도 없어졌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매일 그려요.
엄마 말씀으로만 기억해야 하니까요. 동우는 스케치북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스케치북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나 보구나. 동훈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아빠도 어디론가 가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는 아마 하늘이를 찾으러 가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착하게 기다리면 아빠가 꼭 찾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매일 밤 잊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니, 동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준서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어요. 더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늘아, 내 아빠 이름은 기억하니?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이는 작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준서. 동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서, 이준서,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이준서. 동훈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이준서요. 맞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동훈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이름이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동훈의 손에서 스케치북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이 펼쳐지며 준서의 그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늘이는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주우려고 했지만 동훈이 먼저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 엄마 이름은 뭐니? 최은지예요. 은지. 동훈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가 집을 나가기 전에 여자친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동훈은 그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엄마는 언제 하늘나라에 가셨니? 제가 5살 때요. 그러니까 2년 전이에요. 2년 전. 동훈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준서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은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준서는 왜 하늘이를 돌보지 않은 걸까요? 아니, 돌볼 수 없었던 걸까요? 동훈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가 어디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하늘이를 못 찾으러 오시는 거래요. 동훈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자신의 품에 안겼어요. 이 아이가 준서의 아들이라니, 자신의 손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동훈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울어.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갔나 봐.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내 아빠를 꼭 찾아줄게.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해. 하늘이는 동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동훈도 함께 울었어요. 8년 만에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게다가 손자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훈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동훈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하늘이가 그린 그림들을 들여다봤어요. 준서의 얼굴이 그려진 스케치북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 손자가 8년 동안 자신을 찾지 못하고 보육원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동훈은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태민, 지금 당장 회장실로 와주게.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분 후 태민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민은 동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게 동훈이 말했습니다. 태민은 소파에 앉았어요. 동훈은 하늘이의 스케치북을 태민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걸 보게 태민은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무슨 그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 남자의 얼굴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이건 도련님이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준서야.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하늘이가 그리고 있던 거야. 그 아이가 말하길 이분이 자기 아빠래.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훈을 바라봤어요. 하늘이가 도련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아이 아버지 이름이 이준서야. 어머니는 최은지라는 분이고 태민은 소파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 동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태민, 지금 당장 조사를 시작해야 해. 하늘이의 출생 기록을 찾아보겠. 그리고 최은지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해.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태민이 일어서려는데 동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태민, 네, 회장님, 준서에 대해서도 다소 조사해. 8년 전 행적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찾아봐. 병원 기록, 경찰 기록, 실종 신고까지 전부 다. 동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방을 나갔어요. 동훈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 아침 햇살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지만 동훈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준서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동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오전 10시쯤 태민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하늘 어린이의 출생 기록을 찾았습니다. 태민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동훈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출생일은 8년 전 5월 15일, 아버지는 이준서, 어머니는 최은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서라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은지 씨는 2년 전, 그러니까 하늘이가 5살 때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태민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동훈은 최은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띤 젊은 여자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분이 준서가 사랑한 사람이구나. 동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그 사람,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며느리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준서는?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도련님은? 태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최은지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동훈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네, 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니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문도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이 안 됐다는 거야? 동훈이 물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소지품도 모두 전소되었고 최은지 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원 미상 환자로 처리되었습니다. 동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그럼 준서는 지금 어디 있나? 동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을 다 뒤져봤습니다. 태민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춘천에 있는 자비요양병원에서 신원 미상,
남성 환자 기록을 찾았습니다. 나이와 사고 시기가 모두 일치합니다. 동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 해. 회장님, 잠시만요. 태민이 동훈을 진정시켰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된 거지? 연고자도 없는데 동훈이 물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금이 일부 있었고 나머지는 자비요양병원의 무료 진료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은 연고자 없는 환자들을 돕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동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니, 신원도 모른 채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다니. 그리고 회장님,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했는데 그 환자분은 심각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신다고 합니다. 기억상실. 네. 사고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트라우마성 해리장애가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답니다. 동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서가 기억을 잃었다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니,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게. 동훈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도 함께 데려가야 해. 동훈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앞에 섰습니다. 동훈은 하늘이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어요. 하늘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늘아, 아빠를 만나러 간다. 동훈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춘천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동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지금 가고 있어. 차가 춘천으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동훈은 하늘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하늘아, 괜찮니? 동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응, 아빠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훈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서가 기억을 잃었다는 걸 하늘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늘아, 동훈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셨대.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 그럼 저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 동훈은 하늘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이는 동훈의 품에 안겨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지나 춘천으로 향했죠. 동훈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8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시간 후 차가 자비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동훈과 하늘이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태민도 함께 내렸죠. 회장님,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태민이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입구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50대 후반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회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병원 원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박 원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동훈도 악수를 청했어요. 전화로 말씀드렸던 환자분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동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동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박 원장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동훈의 손을 꽉 잡고 따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옆으로 병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간간이 환자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죠. 동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2년 동안 이곳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과거 기억이 전혀 없으십니다.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조차 모르십니다. 트라우마성 해리라고 하셨죠? 동훈이 물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소중한 사람을 잃으신 충격으로 뇌가 스스로 기억을 차단한 거라고 봅니다. 박 원장의 설명에 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를 잃은 충격이었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준서는 기억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동훈이 물었습니다.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기복이 있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십니다. 박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동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가 됐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박 원장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 환자분, 면회 오셨습니다.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가에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침대 옆 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남자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 옆 얼굴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준서였습니다. 36살이 된 아들, 8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백발이 조금 섞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사고의 흔적인지 얼굴 한쪽에 희미한 흉터가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준서였습니다.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멍한 눈빛으로 동훈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세요? 준서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동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태민이 얼른 동훈을 부축했어요. 준서야, 나야 아버지야. 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준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계셨나요? 동훈은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있었어. 바로 나란다. 넌 이준서야. 내 아들이고. 동훈은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준서의 손이었습니다. 이준서, 준서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빠,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준서는 하늘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준서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하늘이란다.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하늘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떨며 하늘이에게 내밀었어요. 내가 당신 아빠라고요. 하늘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아빠,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하늘이는 스케치북을 펼쳐서 준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려진 준서의 얼굴들이 나타났어요. 준서는 그림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나예요. 네, 아빠예요. 매일 그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준서는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준서는
하늘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왜 이렇게 미안한 거죠? 동우는 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버지가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동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품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늘이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하늘이에요.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박 원장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병원에서 퇴원해 동훈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아침 준서를 깨우러 방으로 뛰어갔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서는 눈을 뜨고 하늘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깨웠구나.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빈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죠. 은지와의 사랑, 하늘이의 탄생, 그리고 사고 전의 일들이요.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 선생님께 배운 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지야,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우는 깜짝 놀라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기억이 나니? 은지, 네 은지.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은지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피아노 연주회장이었고, 동우는 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기억하면 돼. 준서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가 죽었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약값도 비쌌고 제가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 그날 일을 마치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무것도. 동우는 준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아버지 잘못이야. 하늘이도 두 사람에게 다가와 준서를 안았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엄마는 하늘이한테 아빠 많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동우는 준서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동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구나. 아버지, 아니야, 들어줘. 동훈은 손을 들어 준서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어. 내 행복보다 회사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 씨를 반대했던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희를 인정했더라면 너희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야. 하늘이도 아버지 없어 보육원에서 자라지 않았을 거고. 동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철없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그냥 제 감정만 앞세웠어요.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던 내가 옳았어. 내가 그걸 인정했어야 했는데. 동우는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지 씨에게도 미안하구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 아버지, 은지는 행복했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사랑했고 하늘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뻐했거든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며느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게
그 따뜻한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는 게 평생 한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괜찮으세요? 그래, 다들 잘하고 있어. 요즘은 나도 조금씩 손을 떼고 있단다. 동훈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정말요. 준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 회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가도 돼. 일벌레였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다니 준서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변하셨네요. 그래, 변했지. 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돈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도 가족을 되돌릴 순 없다는 걸 말이야. 동훈의 말에 서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도와드릴까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회사는 내가 원할 때만 와도 돼. 하지만 준서야. 동훈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난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준서는 감동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은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에 은지가 잠들어 있었어요. 동훈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저는 준서의 아버지입니다. 동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서가 힘들게 살았고 당신도 고생했죠.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준서를 사랑해 주셔서, 하늘이를 낳아주셔서. 준서도 무릎을 꿇고 은지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늦게 왔어. 하늘이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작은 손으로 묘비를 만졌어요. 엄마, 저 아빠 찾았어요.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은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은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거실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동훈과 준서와 하늘이 세 세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원에서 찍었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을 밀어냈던 자리가 이제 사랑으로 채워졌구나. 예전에는 권력과 돈으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긴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신나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정말 잘 그리지.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거예요. 하늘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아빠가 응원할게. 동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응원해. 우리 하늘이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식탁 위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하늘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새로 배운 곡 들려드릴게요. 하늘이는 열심히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연주였어요. 준서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아들의 피아노 소리가 가슴에 스며들었죠.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우리 손자 정말 대단한데. 하늘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준서가 하늘이를 끌어안았어요. 아빠 자랑스러워. 정말이지. 정말요. 아빠 그럼 정말이야.
동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새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준서의 방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동우는 서재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은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 씨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동우는 사진에 대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준서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동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새벽녘 동우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를 걸어 준서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준서가 하늘이를 안고 자고 있었어요. 부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새 가족 사진 앞에 섰어요.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동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오늘보다 더 사랑스러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소. 우리 준서 돌아왔소. 손자도 데려왔고요. 이제 우린 다시 가족이요.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마치 아내가 웃으며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이동훈, 평생을 돈과 권력을 위해 달려온 남자였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고 손자를 만나고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사랑하면 되니까요. 거실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새 세대가 만들어낸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오직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동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동훈의 저택에서는 오늘도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